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액터인사이드 정상복입니다. 네, 저는 정치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비비 바르셨나요? 우리가 편집돼서 안 나왔는데 항상 피부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제가 오늘 선물이에요? 네, 선물로 탈리닷컴에서 나온 쿠션인데 비건 인증된 아. 아기들도 쓰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잘 쓰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오디션장을 사로잡는 화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프로필 맨날 돌려봤자 3초 만에 쓰레기통 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내추럴한 사진을 갖고 해서 프로필이 검토가 돼서 오디션을 딱 보러 갔다 쳤어. 근데 앞에 있는 감독님 앞에서 뺐는데 뭐 대사도 잘 못해보고 탈락했어. 부르지도 않아. 왜일까? 연기를 못해서일까? 연기를 못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제가 얘기하는 화술은 대표님 말의 기술이 이런 게 아니라 오디션장에 들어갔어. 그러면 요즘은 앉자마자 자 그 읽어봐요 이렇게 안 해요. 요즘은 그러지 않아. 요즘은 회사가 어디네요. 이거 하셨네요. 이 작품에서 뭐 하셨네요.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화를 할 때도 얼어붙어가지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러면 뭘 하겠어.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말하는 습관을 처음부터 편하게 말하는 습관을 일단 가져놔야 돼요. 감독님이나 작가님은 어떤 마인드냐면 너 오늘 못하면 나한테 죽어 혼나 이런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들였는데 해안가에서 진주를 찾는 마음으로 좋은 배우가 나왔으면 우리 앞에 보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디션을 봅니다.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근데 긴장을 이들이 이렇게 해버리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긴장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가 하는 말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랑 그 대화도 잘 통하고 재밌네. 뭐 시크한데 자존심 좀 세 보이는 이런 게 느껴졌어. 그러고 대사를 딱 했을 때 그 느낌이 정확하게 전해지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연기를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역할보다는 이 역할이 어울리겠네. 그러면 다른 역할 한번 고민해봐야겠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배우분들이 인터뷰를 하고 연기에 들어가잖아요. 연기를 하기 전에 인터뷰만으로도 사실 어느 정도의 끌림을 느낄 수 있지 않나요? 배우로서. 그럼요. 감독님들이. 왜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조신하게 하려고 그래도 제가 조신하지 못해가지고 할 거란 말이에요. 오디션을 본다고 치면 그러면 그러겠죠. 이 사람은 목소리가 크네요. 그러면 이런 성향이 있구나. 이걸 알고 그 성향에 맞게끔 제가 또 연기를 하면 그게 좋아 보이겠죠. 인터뷰할 때 말과 연기할 때 말이 사실 큰 차이가 나면 안 되죠. 그럼요. 앞에서는 막 이렇게 재밌게 해놓고 갑자기 연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좀 하지 마. 근데 이 화술이라는 게 사실 이미 배우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긴 하지만 사실 멘탈의 영향을 좀 받는 것도 사실 아닌가요? 그 멘탈 다 핑계예요. 그거. 연기하려고 한 사람이 결국은 내가 나의 연기를 보여주지 아직은 증명이 안 되어 있으면 결국 오디션을 계속 해야 되는 건데. 대표님 혹시 오디션 진행하실 때 간혹 이제 밖에서 대기하는 배우가 좀 긴장하는 게 많이 느껴지는 배우도 있잖아. 다 긴장해요. 긴장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배우들한테 좀 조언 같은 거 뭐 하세요? 그 자리에서는 안 하고 긴장한 거부터가 음. 그분이 사실은 미안하지만 그거부터가 시작인 거니까 그 자리에서는 안 하고 끝나고 가실 때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조금 더 좀 여유 있게 하셔도 된다. 그 정도로만 얘기해요. 긴장이 어렵죠. 지금 제가 만나는 배우들도 다 저랑 뭐 이렇게 리딩해 볼 때도 긴장하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아까 그랬잖아요. 오디션장에서 대사를 잘 했는데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앞에 있는 우리 본인은 오디션 딱 하는데 내가 준비해온 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긴장도 하지 않고 대사도 쉽지 않고 정확하게 내가 외운 거를 그대로 딱 했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성공했다. 성공했다. 대사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나 잘했다. 오늘 연습한 그대로 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대표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디션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시놉시스에 있는 인물의 오디션을 갖고 지금 대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통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오디션에 참여한 배우들이 기본적인 연기력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가 9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부족한 사람 부르지 않지 않냐는 거야. 많이 부족한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드라마 오디션. 이미 이 안에 오디션을 왔다는 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검증이 된 건데.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이게 붙는 게 쉽지는 않잖아.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사실 연기가 부족했다라고 보지 않지 않나요? 오디션에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보기 나름인 건데 저도 지금 배우들이랑 요즘에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대본을 딱 보면 어떻게 연기하고 배역을 어떻게 연기할지 저는 딱 알거든요. 이제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요렇게 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를 배우들이 그대로 해. 그러면 나 말고 다른 70%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정형화된 느낌. 그럼요. 그러면 될 리가 없죠. 정형화가 된 느낌이다.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애초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편하게 내가 대화를 하듯이 이 사람과 대화를 하듯이 내가 대사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화는 이렇게 하고 갑자기 저는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아주 과장돼서 한 거지만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굳이 얘기를 하자면 본인이 쫙 준비한 그 정형화된 느낌만 가지고 오디션을 통과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확률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고 화술이 좋아도 정형화된 연기를 해서 사실 조연급 이상의 캐스팅된다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죠. 그럼요. 우리가 때로는 이제 간단한 단역에서는 좀 정형화된 연기를 해도 사실 출연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단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연기를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 왜냐? 그 씬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그냥 연기가 좀 필요한 씬이야. 그러면 대사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역이 하는 말이 저는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구야? 나는 눈이 높아 라고 맨날 얘기해. 뭐냐면 그래도 연기가 좀 필요한 씬이면 저는 정말 더 잘하는 배우를 이 배역에 했을 때 드라마가 빛이 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고 우리 직원들도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조금씩 트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화술인 거야. 대사를 칠 때 그 사람의 말투가 있잖아요. 대표님 말투가 조금 나긋나긋한 느낌이 있잖아요. 육군훈련소 조교다. 대표님도 조교고 나도 조교야. 그러면 대표님이 조교인 내무반이랑 내가 조교인 내무반이랑 완전 다르겠지. 이게 대표님과 저와의 차이인 건데 같은 조교여도 나는 대사를 야 밥 먹고 10분 후 연병장 집합 이러면 저는 10분 후에 집합 죽어 그냥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 그러면 대표님은 다른 느낌일 거 아니에요. 밥 먹고 10분 후에 집합. 뭐 이렇게 할 거라. 그러면 이거 자체가 틀릴 거란 말이야. 그리고 저는 10분 후에 갔는데 10분 후에 나오면 가만 안 두지. 내가 나가자마자 바로 나와야지 지들도. 이게 저의 성향인 거고 제가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과장을 들은 거고 이런 게 사실은 모든 대본에서 묻어놔야 되는 거지. 이게 화술인 거고 이게 묻어놔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대표님처럼 밥 먹고 10분 후 연병자 집합 얼마나 재수없어. 그거를 굳이 대표님을 캐스팅할 이유는 없는 거지. 더 잘 맞는 사람을 하는 거죠. 나의 매력이라기보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말투와 이 화술을 더 넓게 쓰고 더 많이 아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기의 성향을 잘 알아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도 더 알죠. 혹시 되게 험악하게 생기셨는데 외모가 그분 말투가 막 나긋나긋하면 말투에 맞춰서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외모?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면 사람이 누굴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25살 이상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의 성향과 인성과 살아옴이 얼굴에 묻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정형화된 연기 얘기하셨는데 확률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 정형화된 연기를 하시는 대부분의 배우들이 일상의 대화에서도 사실 조금 정형화된 느낌이 나는 확률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는 연기를 잘하는 분들이 평상시에도 조금 재밌는 유머러스한 느낌이 있듯이 그게 조금 연관성이 있지 않나요? 확률적으로. 근데 이 정형화된 거는 너무 포괄적이니까 그냥 유연함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연함이 없는 사람들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형화되어 있는 연기를 할 확률이 큽니다. 유연하지 않으면 그럴 확률이 크다. 왜냐? 받아들일 유연함이 없는 거야. 없으니까 그거밖에 내가 준비한 거밖에 못한 거야. 저희가 정형화된 연기가 조금 비유를 하자면 아르바이트 할 때 우리가 매뉴얼대로만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 아닐까요?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다 보면 약간 자기만의 노하우도 생기고 그래서 융통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매뉴얼대로만 하잖아. 근데 그게 약간 정형화된 연기하고 살짝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내가 어떤 장면에서 어떤 대사가 이렇게 있을 때 아니 저번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뭐 이런 대사가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서 사실은 상황에 따라 여기서 반응이 뻔뻔하게 나오면
되게 뻔뻔하게 말하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뻔뻔하게 말하는데 내가 준비한 말이 그래 고마워 이런 말이야. 그러면 고마워로 하면 안 되는데 결국은 고마워라고 해. 연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하는 거니까 연기도 대화예요. 우리가 뭐 카페 알바를 하더라도 사실 손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도 어떤 손님이 왔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 틀리지 않나? 때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되게 꽃미남 손님이 오면 자기가 좀 다르게 한다 행동을. 그러니까 이미지만 봐도 다르게 대사를 하고 느낌을 주는데 연기가 다 똑같으면 안 되지. 근데 그거 있어요. 오디션장이니까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본인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알 거야. 그리고 내가 끼를 부리는 사람인 거를 내 주변인들도 다 알아. 그 끼 부리는 거를 있잖아요. 오디션장에서 하잖아요. 오디션 보는 사람들은 뒤에 꼬리가 9개 이상이야. 다 알아. 그러니까 다 걸려. 그러니까 그런 어설픈 수 쓰려고 해봤자 안 된다. 그냥 솔직하게 해라. 죄송합니다. 제가 좀 끼를 부립니다. 그럼 끼를 부려. 그리고 연기도 끼를 부리면서 해. 그러면 돼요. 뭐야 밥 먹었어.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밥 먹었어? 이거 말고도 있다고. 폭을 넓혀야 되는데. 관계자분들하고 이제 보통 감독님들이 남들과 좀 다른 표현 방식이 있는 배우들을 당연히 선호하겠죠. 우리가 이게 예측할 수 있는 연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한 달랑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심사위원들이라고 해보면 심사위원들 감독님이나 작가님이나 관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화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되게 많은 거.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하는데 제가 버전을 한 3개 준비했는데 어떤 거로 보여드릴까요? 어떤 거 보고 싶으세요? 왜 여기 와서 그렇게 얘기해? 결국 지가 제일 자신 있는 거라고 할 거면서 그리고 거짓말 할 거면서 나처럼 고약한 사람들 오케이 버전 2 해봐. 뭔데 해봐. 살짝 미흡한데 오케이 3까지 해봐. 그럼 내가 그러지 다 똑같네. 그리고 하나 더 어떤 배우 했어. 감독님이 이게 앞뒤 대본이 없으니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요런 거니까 이해 혹시 하셨어요? 이해를 하셨으면 하셨다고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진짜 죄송한데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가 안 돼요. 시간 좀 더 주시면 제가 보고 오면 안 될까요? 그럼 보고 오세요 하거든. 근데 욕심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했다고 막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너무 밝았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어서 좀 다른 느낌이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해보고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감독님이 디렉션을 줬을 때는 그 디렉션을 받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됐어. 그러면 이해가 안 됐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저 진짜 죄송한데 시간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그게 맞는 거지. 이해가 안 됐는데 해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해. 그럼 뭐야? 그러면 안 돼요. 감독님들은 그거를 보는 거야. 이분이 흔히 얘기하는 디렉션을 주면 받는구나. 혹은 못 받는구나. 그 얘기는 뭐냐? 여유가 있다, 없다, 유연하다, 유연하지 않다 이런 거가 나오니까 그거로 판단을 하시는 거야 감독님들도. 그러면 그 판단에 솔직하게 본인이 반응을 해야 우리도 판단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생각한 건 그게 아닌데요. 네가 뭘 알아?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배우분들이 이제 대본 분석을 할 때 사실 감독님의 생각과 조금 틀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분석을 잘못했어 조금 다르게 했어도 감독님이 디렉션을 다시 줬을 때 그걸 해내는 게 능력이고 그게 연기력이 좋은 거예요. 그럼요. 분석이 조금 틀렸다고 해서 연기력을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죠. 그리고 가끔 그런 분도 있어. 매니지먼트 관계자들 잘 들어. 오디션 당일날 전화 와. 배우가 장염 걸렸대. 대한민국 배우들은 왜 이렇게 장염 잘 걸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이래서 오디션 못 본다고.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해. 준비가 안 됐다. 아니면 니네 이거 보기 싫다. 솔직하게. 반대로 실제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와 오지 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차라리 다른 날 잡아주면 안 되는. 다른 날 잡아 그날만 보냐? 죽었듯이 막 안녕하세요. 제가 응급실에 갔다 와가지고 왜 왔어요? 그러면 연기도 못하는데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은데 연기를 어떻게?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 그렇잖아요 대표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솔직하게 하면 돼. 그러지 맙시다. 매니저분들 그러지 말고 배우들도 그러지 말고 나 진짜 장염 진짜 확인한다. 회사에 있는 신인 배우분들 혹은 뭐 최근에 오디션을 보셨던 분들 매니저분들한테 다 그런 얘기합니다. 왜냐면 오디션장에는 매니저는 없으니까 물어보겠지. 잘 봤어? 물어보면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감독님이 되게 웃으면서 좋게 얘기해 주셨어요. 요즘은 다 그래. 요즘은 감독님, 작가님, 제작사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
나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왜 떨어졌지? 그런 생각하지 마. 간혹 나같이 이상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나도 요즘 좀 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오디션장에서 감독님이나 제작진이 하는 얘기를 너무 고지곧대로 듣고 그거에 너무 희망 고문을 스스로 하지 마요. 뭐하러 그래.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이쪽 내 처음 할 때 감독님들 굉장히 직설적이었잖아. 옛날에 진짜 그 낭만의 시대죠. 이 새끼가 누가 데리고 왔어? 이거 예전에 실제 들은 얘기인데 배우가 감독님 오디션을 갔는데 대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나가라고 했대. 야 너 이미지 안 맞는다. 야, 됐다. 이거 요즘은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말도 안 돼요. 요즘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되게 많았어요. 옛날엔 진짜 멘탈 약하신 분들은 사실 배우하기 힘들었어요. 너무 또 옛날 얘기하면 대표님 우리 너무 꼰대 같으니까 요즘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요즘은 배우분들에게 대부분 제작진들이 다 되게 다 좋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기분 좋게 보고 갔다 생각하고 잊어요. 연연하지 마. 그리고 요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오디션을 보다 보면 보통은 그래도 조연 또는 좀 뭐 한 조조연급 정도의 역할이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간혹 감독님이 물어보는 경우는 좀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오디션은 사실 조 감독님이 볼 때도 있긴 있잖아요. 근데 간혹 어떤 배우분한테 이 역할 말고 혹시 좀 더 역할이 작기는 한데 이걸로도 혹시 하실 수 있으실까요? 물어볼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솔직히 어떻게 대답하는 게 나을까요? FM적인 답이 있습니다. 그럼요. 연락 주시면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 대본 보고 판단하면 되지. 뭘 고민해?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안 한다고 했을 때 대안을 찾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혹시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른 역할로도 연락드릴 수 있는데 그때 좀 연락 말씀드려도 되냐고 뭐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매니저들이 연락이 와요. 우리 배우가 엄청 잘 봤다는데 감독님 너무 좋고 꼭 하고 싶다는데 저희 뭐 잘 본 거예요? 되는 거예요? 못하진 않았다. 그치.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감독님도 다 생각 있고 하시니까 그렇겠지. 근데 우리가 무조건 그럴 수는 없다. 감독님들마다 아니어도 좋게 하는 얘기해 주는 분도 있고 잘했을 때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잘하든 못하든 다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끼리 있을 때 좀 그렇다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감독님들이 어쨌든 뭔가 그때 그 감정은 맞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냥 진짜 좋은 거지. 캐스팅 굿은 아니고 그냥 굿. 대표님이 보통 오디션 할 때 감독님과 같이 계시잖아요. 혹시 이제 연기적인 거 말고 배우들이 좀 이런 거는 안 물어봤으면 하는 거나 좀 그런 게 있을까요? 배우들이 감독님한테 뭔가 좀 물어볼 수도 있잖아. 굳이 저런 거 왜 물어봤지? 그런 근기어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 역할 캐스팅 됐어요? 자기가 오디션 보는 대역도 있지만 다른 역할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이 역할 캐스팅 됐어요? 아니 제가 신호부 우연히 구해서 봤는데 저 이거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이미 됐어 시가 말을 해주고 싶지만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 있었던 사례 중에 감독님한테 결과 언제 나와요? 오늘 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너무나 솔직하게 본인을 판단해 달라고 오디션 결과 언제 나와요? 혹은 저 그게 오늘 맞냐. 어땠어요? 뭐 이거 캐스팅 됐나요? 그런 거는 물어보지 맙시다. 감독님들이 가끔 이제 배우분들한테 오디션 보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는 있잖아. 근데 그 질문을 좀 더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질문들을 하는 것도 센스지 뭐. 폭삭하셨던 감독님이랑 그 다음 작품 준비할 때는 배우들이 와서 다 그러고 가더라고. 감독님 만나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제 인생 드라마입니다 하고 다 갔어. 감독님 너무 영광이고 제가 너무 마음 따뜻하게 봤던 드라마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어요. 다 활동하던 분들이 경력 다 있는 분들이 저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나도 어깨도 올라가고 자부심도 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건 되게 좋은 거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일 수도 있지만 진심에서 나오는 정영화는 괜찮죠. 감독님 저번 작품 제가 너무 잘 봤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답변이겠네요. 그러니까 진심이 아닌 내가 뭔가를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들은 안 하는 게 나아요. 한번 정리해 보면 오디션장을 사로잡는 화술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토크를 했고 화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는 정형화되어 있는 그렇죠. 연기를 하지 않고 처음에 대화를 할 때부터 우리가 본인의 성향과 나의 말투로 대화를 하듯이 편하게 대화를 하고 그 느낌을 이어서 대사 연기도 그렇게 하는 게 포인트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였고 연기적으로 들어가는 거겠지만 대사를
친다라는 느낌보다는 대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게끔 대사를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하지면 안 되는 행동들 준비한 게 한 2가지 있는데 어떤 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진짜 오지 말고 장염 걸렸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감독님이 디렉션 주셨으면 받은 디렉션을 이해하고 하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됐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시간 좀 더 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요 정도로 하면 정리가 될 것 같네요. 부연 설명 하나 하자면 연기든 뭐 인터뷰든 너무 잘 보려고 하지 말고 자유롭게 해라. 자유로워야 자기 색이 더 잘 나오지 않나?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그쵸. 거죠. 근데 사람은 원래 악의적인 동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잘 보이려는 노력만 하지 않아도 결국은 잘 보일 거기 때문에. 근데 잘 보려고 노력하면 결국은 정형화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클로징 멘트 할까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